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엉터리 종부세, 이 종부세는 헌법 23조를 위반했습니다. 위헌입니다. 이 종부세 때문에 돈을 강탈당한 분들이 죽음과 같이 그 어려운 상태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그 가족들 포함하면 한 400만, 5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인 국민들의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31분입니다. 다음 첫 번째 종부세 같은 위헌 종부세 같은 것 때문에 돈을 강탈을 당하면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같이 대한민국 같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이게요. 사유재산이 그 엉터리 종부세 같은 걸로 해서 돈을 만약 강탈을 당하면 개인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자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요. 헌법 위반 그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보면은 종부세에 걸리는 거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종부세 요건에 맞으면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당사자도 종부세 요건에 맞으면 돈을 강탈을 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게요.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집안에 태어나는 순간은 그 재산은 그 집안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재산이 자기가 살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다, 혹은 운이 좋아서 재산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니가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이걸 다 강제로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면은 재산권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헌법에서도 그 재산권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 23조인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에 해당이 되면은 돈을 많이 강탈을 당합니다. 이게요.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돈이 더 없는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에 해당이 되면은 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사회 문제 때문에 종부세가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일부에서 말을 하죠. 집값이 존재한다는 것과, 집값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부자 혹은 빈자들이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재산을 강제로 종부세로 약탈을 당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집값이라는 것과 이 주택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값은 집을 공급을 안 해서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요. 집값을 잡고 싶다, 그럼 집을 많이 공급을 하면 되죠. 공급을 안 하고, 정책 당국에서 공급을 안 하고 집값이 마냥 올랐다, 근데 이게 무슨 주택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요. 또 최근같이 집값이 약세다 라고 하면 그건 또 주택자들과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요. 집값은 집값에 해당하는 그 요인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죠. 억울한 거죠. 종부세 당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국민들에게
400만, 500만 국민들한테 강요할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국회의원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너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넌 특정한 자선단체에 1,000만 원을 당장 기부해.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돈 다 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돈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을, 어떤 권한으로 사회적 계약을 맺지도 않는 제3자 어떤 국민들에게 단순히 네가 주택이 있어. 이런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위헌 종부세를 내려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강요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또 특정 국민들의 재산을 많이 강탈을 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이게 쓰도록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이건 죄악이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세금이 헌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요. 국민들 재산권 침해하면 이것도 안 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것도 안 되고 그렇게 침해하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이게요. 다음 장에 나올 건데 23조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이게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국민들한테 너는 돈을 많이 내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지금 알바 뛰고 먹을 식비 아낀다고 라면 끓여 먹고 있는 판인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다 연체시키고 있는 판인데 정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3번 그럴듯한 말 중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이게요. 자기도 일단 먹고 살 걸 뭘 한 다음에 남한테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종부세 두드리고 많은 사람은 자기 자체가 지금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게요. 흔히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요. 자,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제 프랑스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은 재분배와 평등이다 이렇게 허울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실상은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이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돈을 다 뜯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레주란 그렇게 만약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게 각 5천만 국민들의 재산권 기본권을 먼저 보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종부세 폭탄 맞은 사람들 2021년 11월 달에 나온 것도 지금도 못 내고 있는 판입니다. 이게요. 아니면 내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죠. 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낸 거죠. 달러 빚을 내서 냈다든지 아니면 카드 분할한 거 분할해가지고 연체한 걸로 이렇게 냈다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빌려달라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화급한 거를 메꾼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런 판인데 2022년 것이 또 나올 판입니다. 이게 한 11월이라고 하니까 이제 10월 10일 한 2달 남았네 이게요. 이분들 전부 다 거의 죽음입니다. 거의 죽음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한 1억 맞은 사람은 자기가 내일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낼 걸 감안하면 잠재적인 세금이 한 100억 정도, 50억에서 한 100억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돈을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나온 사람들은 한 50억 정도, 3천만 원 나온 사람은 앞으로 한 30억 정도 내야 됩니다.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현찰을 자기 집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압류 위기, 공매 위기, 파산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이게요.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종부세 폭탄 맞은 사람들 실상을 보면은 이런 부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가 다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절대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 빚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50억 빚이, 잠재적인 빚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30억 잠재적인 빚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빚이 있는 건데, 이게요.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종부세 함정에 걸린 억울한 일반 국민들입니다. 일반 국민들, 그 식구들 포함해서 한 500만, 400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억울한 국민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울한 함정에 걸린 약자입니다. 약자. 억울하죠. 자기의 기본권, 응? 기본권 보호도 못 받고, 재산권 보호도 못 받고, 응? 우격다짐식으로, 응? 통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응? 그것도 별 없고 해서 억울한 거죠.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고, 목숨에는 밧줄이, 죽음의 밧줄이 목숨에 걸려서, 응? 그렇게 살고 있고, 억울한 거죠. 정말로 억울합니다. 4번 헌법 23조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재산권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번 재산을 말을 합니다. 뭐 요새 수리남인가 그 영화가 재밌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무슨 뭐 마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불법적인 재산 증식에 대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 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한 이 400만 500만의 일반 국민들은 뭐 다 알다시피 각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개미처럼 모아가지고 정당하게 번 재산이죠, 이게요. 그게 뭐 종부세, 뭐 빈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를 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도 종부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고, 또 부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빈자, 가난한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 빈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100% 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재산권 보호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함정에 걸리면 이 돈을 강탈을 당하고, 그러니 이게 엉터리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이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헌법 23조 보겠습니다. 재산권입니다. 1번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헌법을 굳이 모른다 손 치더라도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기본권도 침해했고, 국민들 기본권 침해했고, 재산권 침해를 했습니다. 종부세는 철폐가 되어야 합니다.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고, 그 다음에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구독 이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좋아요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